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의 주요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사실 이 정신분석 상담은 프로이트가 창립을 했고, 이것은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결정론적이며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려는 그 욕망에 의해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동기화된 존재로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어떤 무의식 속에서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이 억압된 충동으로 보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그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의 그 상담 과정으로는 우리가 시작 단계, 전이 발달 단계, 훈습 단계, 전이 해결 단계다. 요 네 단계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서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막 옮기는 것이죠. 투사를 하는 거예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상담자가 과거에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내담자에게 옮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나쁜 감정을 가졌던 그 사람의 인상과 지금 내담자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는 그 나쁘게 투사를 시키는 것이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담자는 자기 분석을 통한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슈퍼바이저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그 어렵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훈습이라고 하는 거 좀 중요한 개념으로 와닿는데요. 우리가 이 훈습은 내담자의 이런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훈습의 절차를 이제 처음에는 환자가 저항이 할 건데 환자의 저항 그리고 어떤 분석자의 그 환자의 저항과 그리고 분석자의 저항에 대한 해석을 하고 환자의 해석에 대한 반응을 설명을 하였는데 이 훈습이라 하는 거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상담을 계속하면서 기존의 행동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해석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훈습은 굉장히 훈련과 연습을 중요시합니다.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내담자의 갈등과 방어를 탐색하고 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 상담 기법으로는 체면 저자 꿈전이 분석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이제 단어를 따서 이용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자, 체면요법, 체면을 걸어서 하는 요법이죠. 이걸 나중에는 자유현상 기법으로 좀 변형을 했죠. 그 다음에 저항.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의식 속에 무의식을 끌어내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무의식을 끌어내어 떠오르는 의식과 감정을 말하게 하는 기법인 것이죠. 자, 그리고 자유현상. 이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정신분석의 이제 기본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자유현상 그리고 꿈의 분석. 자, 꿈을 통해서 억압된 욕망과 무의식 동기를 진단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꿈에 대한 것은 뭐 프로이드도 중요시했고 물론 이제 아들러도 굉장히 중요시했고 형태주의에서도 꿈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꿈의 분석이지 꿈 작업은 아니다. 꿈 작업은 이러한 그 형태주의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형태주의의 상당 기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이드의 상당 기법, 정신분석의 상당 기법과 다른 어떤 형태주의나 이제 아들레의 상당 기법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전이의 분석. 자, 이 프로이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꿈이냐라고 봤을 때, 자, 이 꿈은 그 무의식에서 이렇게 의식으로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 무의식 속에는 굉장히 어떤 그 억압된 충동적인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또 감춰져 있죠. 그런 어떤 위험한 것들이 이제 의식 속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자아는 검열을 하죠. 너는 이거 위험하니까 안 돼라고 이렇게 이제 못 올라오게 누르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꿈이 의식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 그대로 올라오면은 자아가 막으니까 이걸 왜곡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이 왜곡돼서 나타나는다고 하는 것이 이 정신분석의 꿈의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이의 분석, 이 전이에 의한 무의식적 갈등과 의미를 통찰하도록 돕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투사를 하는지 이 전이에 대한 무의식적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아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요 방어 기제를 왜 쓰냐고 하면 우리가 그 자아, 초자아 이런 세 가지 원초가 갈등을 느낄 때 불안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이 생기면은 상당히 이제는 이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돼서 어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무의식적으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 기제를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어 기제가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 신경증이라든지 정신증 이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자아 방어 기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는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인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압이고요. 고통스러운 기억 또 무의식 기억을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억압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억제하고는 다른데요. 이 억제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너 올라오고 있다. 너 올라오지 마. 하고 이제 누르는 건데 이제 본인이 알면서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거고, 억압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반동 형성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투사는 남 탓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심리적인 속성이 타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내면화와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내면화는 내 탓이 되는 것이죠. 투사는 남 탓이고, 자, 합리화는 현실에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우와 심포도에 대한 제가 있죠. 그 여우가 포도를 따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키가 약해서 이제 포도를 못 따먹으니까 그거를 저 포도는 너무 쉬어가지고 그 따먹지 않는다라고 이제 합리화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우와 심포도라고 하면 이것은 합리화에 대한 방어 기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분석의 그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 이런 정신분석의 불안은 정신분석의 문제는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인데, 자, 세 가지가 있죠. 현실적 불안, 이거는 딱 현실에 보이는 의식적인 그런 불안이죠.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하죠. 실제적인 위협을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냥 감정적인 불안이죠. 지금 내 앞에 오토바이가 샥 온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이죠. 이런 건 현실적 불안이고,
신경적 불안은 그 원초와의 쾌락을 탐닉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인데, 이거는 자신이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사항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신경적 불안이라고 하고, 이 도덕적 불안은 그 원초와의 충동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이 이런 도덕적 원칙에 의배될 수 있다고 하는 불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불안이 너무 높으면 너무 지의식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 분석의 세 가지 불안 유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이 개인주의 상담은 창립은 이제 아들러가 했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들러는 사실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고,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반박을 하면서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개인 심리학은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분리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프로이드는 이런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서로 독립적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그 개인주의 상담의 개요는 이런 본능과 무의식보다는 사회적인 충동, 의식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이 이제 프로이드의 이런 이론에 이제 반발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또 생물학적이고 심리 정서적인 결정론에 반발을 한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중시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러의 성격 이론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여기 총 4장 주목 그랬는데, 자, 총체적인 존재,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것이죠. 통합적인 것, 총체적인 것이다. 또 사회적 존재고, 또 창조적인 존재고, 주관적인 존재이면서 목적적인 존재다. 그래서 총 4장 주목, 이것이 이제 아들러의 성격 이론 인간관이다라고 보고, 자, 이 아들러의 개인 상담의 문제 열등감이죠. 그러면 프로이드의 개인 상담의 문제는 뭘까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목적은 이 열등감 회복인 것이죠. 이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월감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이 프로이드는 열등감을 상당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보았지만은, 아들러는 열등감은 신이 내려준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열등감이 없으면 자기 개발을 잘 안 하겠죠. 자, 인간이 물고기처럼 다니지 못하니까 뭐를 개발했어요? 잠수함을 개발했죠. 또 새처럼 날지 못하니까 비행기를 개발했고, 표범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자동차를 개발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아주 이렇게 나약한 것이 됐다고 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월감 추구,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연구를 좀 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노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제노그램은 직업 가계도라고 보게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제노그램은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의 이론으로 만들어진 검사 활동지다, 검사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적 검사죠, 이렇게 쓰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개인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은 칭즉벨이다, 이렇게 첫 자를 따서 일단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자, 칭찬과 격려하기, 즉시성. 자, 즉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이런 치료적 관계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정을 상담자가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벨 누르기. 행복단추와 우울단추가 있는데, 자기가 얘기를 들으면서, 상담자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하고 행복했으면 행복단추를 누르고, 우울했으면 우울단추를 누르는, 이런 것이 이제는 단추 누르기 기법이라고 하죠. 벨 누르기. 아들러입니다. 아들러가 아니고 아들러. 자,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비교를 해보면,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 플러스 사회 공동체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자, 결정적 존재 생후 5세, 아들러는 자기 결정적 존재,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존재인 반면에 사회학적 존재고, 분리적 존재인 반면에 총체적인 존재, 인간은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틀리고, 프로이드는 성적 동기, 이드와 이성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고, 아들러는 사회적 동기, 어떤 신분 상승 욕구가 있다. 그래서 가족 내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것이 좀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이건 얄롬과 프랭클인데, 프로이트와 행동주의에 반대해서 주장되었고, 다른 상담 이론에 비해서 철학적인 면이 좀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또 상담 기술보다 인간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유태인의 어떤 지옥의 수용소의 작가 이 프랭클이 이제 실존주의 상담의 저는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이제 내담자 중심 상담이면서 인본주의적 이론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실존주의는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성, 또 자유와 책임, 유한성,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현실을 중시했다. 그래서 삶의 의미, 뭐 자유와 책임, 유한한 삶, 유한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실존주의다. 대표적인 학자는 알룸과 프랭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존주의의 인간의 본성은 자유로운 존재고 유한한 존재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간은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변천되고, 인간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존주의가 중시하는 궁극적 관심사, 자삼죽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은, 자, 자유와 책임. 자, 여기에 이제 점이 있는데 이거 분리돼야 되는 자유와 책임. 자, 인간은 자유로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삶의 의미죠.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왜 사냐, 사는 의미가 뭐냐, 이러한 인간은 삶을 통해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려 노력을 하고, 자,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죽음과 비존재. 자, 죽음이라는 비존재를 인식할수록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진실성. 예, 실존을 획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궁극적 관심사 네 가지 자삼죽진으로 기억해 주시고, 이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이 치료가 상담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이 피해자 인식을 벗어나기 위한 상담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분석 상담은 문제점 불안이고, 개인주의 상담 아들러는 열등감이고, 실존주의 상담의 문제점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적으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 기법은 적공명직반,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 공감적인 이해, 그 다음에 명료화. 명료하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내담자의 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해 주는 것이죠. 직면, 그 문제를 그냥 맞닥뜨리는 기법이죠. 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영은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 태도 등을 새로운 용어로 정리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실존주의에서는 검사를 실시해서 정보를 탐색하거나 조언, 설득, 가리키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함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내담자 중심 상담인데, 로저스죠. 이 로저스는 비지시적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죠.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으로 불리고,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비판해서 개발되었고, 상담자의 태도를 중시해서 요 세 가지 상담 기법, 공감, 무조건적 수용, 진실성,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상담자 입장에서 진단과 처방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심리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 부적응 문제를 스스로 알아가는 통찰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직접 해결하는 측면으로 가고, 또 인성적인 감정과 정서 측면의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상담입니다. 자, 현실적인 장, 이거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중시하죠. 개인에게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을 자신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here and now, 여기 지금에서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